폴란드 남성이 한국 시장 골목에서 밥값 7,000원 내려다 눈물 터뜨릴 뻔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벌써 7년째를 맞이한 한 폴란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느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명동이나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거니는 대신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로컬 음식점과 재래시장의 생생한 활기를 탐험하는 걸 더 즐기는 특별한 취향을 가진 인물이죠. 서울 연남동의 터를 잡고 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한국의 진짜 맛을 찾아다니는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특별한 장소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바로 망원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닭곰탕 가게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망원시장으로 향한 그는 시장 특유의 북적이는 인파와 각종 먹거리가 뿜어내는 구수한 냄새에 이미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차가운 기후와는 사뭇 다른 한국 시장만의 뜨겁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를 반겼죠.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 닭곰탕 가게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남달랐습니다. 1984년생인 그는 올해로 41살이지만 한국 나이로 따지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폴란드에서 나고 자란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죠. 이제 그에게 한국은 단순히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그를 맞이한 건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외국인이 드물지 않은 요즘 시대지만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만나는 건 주인 할머니에게도 신선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는 능숙하게 자리에 앉아 닭곰탕 한 그릇을 주문했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그의 앞에 누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보양식인 닭곰탕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푹 끓여낸 음식으로 그 깊고 진한 육수 맛이 일품이죠. 특히 이 가게의 닭곰탕은 오랜 세월 동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비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뚝배기 뚜껑을 열자 하얀 국물 위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닭고기와 각종 한약재의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인삼, 대추, 황기 같은 몸에 좋은 재료들이 오랜 시간 국물에 우러나와 만들어낸 그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 닭곰탕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취향에 맞게 넣고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조절하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얀 밥을 국물에 말아먹는 겁니다. 마치 국밥처럼 말이죠. 그는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밥을 국물에 풀어넣고 김치 한 조각을 올려 한 입 가득 떠먹는 순간 그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 한국 음식은 처음엔 낯설고 도전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매운맛에 대한 적응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한국 음식을 접하며 그의 입맛은 완전히 한국화되었습니다. 어느새 김치찌개의 얼얼한 맛도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매운 양념도 삼겹살에 쌈장을 찍어 먹는 조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매운 음식보다 이렇게 깊고 담백한 국물 요리가 더 당기는 나이가 되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건 음식의 맛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죠. 이 푸짐한 닭곰탕 한 그릇의 가격이 단돈 7,000원이라는 사실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 7,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폴란드, 특히 유럽에서 7,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식빵 한 덩이 정도?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 정도가 고작일 겁니다. 유럽의 물가는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특히 외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한 끼를 하려면 최소 15유로에서 20유로는 기본으로 지불해야 하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만 원에서 3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파스타나 피자 한 접시에 말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7,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푸짐한 닭 한 마리가 들어간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의 질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진짜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가 계속해서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맛, 변하지 않는 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국물을 떠먹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닭고기는 너무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살이 발라질 정도였고, 국물은 전혀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니 그 조합은 더욱 완벽했죠.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온 음식, 문화의 정수가 바로 이 한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걸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 할머니와 나눈 대화는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최근 몇 년간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특히 대도시의 경우 밤에 혼자 걷는 것조차 위험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친절한 대우를 받았죠.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그를 이 나라에 머물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각종 국제 통계에서도 범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발생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죠. CCTV 같은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경찰의 치안 유지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민의식입니다. 분실물을 발견하면 경찰서나 가까운 곳에 맡기고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죠. 그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도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모습,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를 감동시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는 한국을 단순한 거주, 국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집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곰탕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주인 할머니는 그에게 근처의 또 다른 맛집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망원시장 끝자락에 있는 순대국집과 꽈배기 가게였죠. 특히 꽈배기는 디저트로 먹으면 딱 좋다며 달곰탕과 함께 먹는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귀띔해 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다음 기회에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처음에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계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끝났다는 건지 의아했죠. 알고 보니 다른 손님 중 한 분이 그의 밥값까지 함께 계산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 그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7,000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 마음씨가 그를 감동시켰던 거죠. 한국 문화에서 이런 행동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밥값을 대신 내주거나 커피를 사주거나 심지어 택시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문화를 우리는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넘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가족처럼 대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깊은 유대감이 정의 본질입니다. 이런 정 문화는 수천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로 받아들여지죠. 물론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 문화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주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제대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이날의 경험은 특히 더 특별했다고 회상했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체험한 것이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그는 주인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했죠. 주인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망원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숨겨진 맛집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조 식당이나 로컬 맛집처럼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진짜 한국의 맛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죠. 화려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보다는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오래된 가게들. 몇십 년 동안 한 가지 메뉴만 고집하며 장인 정신을 이어온 식당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일상과 문화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죠. K-팝, K-드라마, K-무비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푸드, K-라이프 스타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전통 음식은 물론이고 치킨, 떡볶이, 라면 같은 대중적인 음식들까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미슐랭 가이드가 서울편을 발간한 것도,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연구하는 것도 모두 이런 흐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 문화와 정신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함께 식사하며 유대감을 쌓는 문화,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마음씨가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죠. 이날 망원시장 달곰탕 가게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이런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는 가게를 나와 주인 할머니가 추천해준 꽈배기 가게로 향했습니다. 망원시장의 명물인 옛날 꽈배기는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고 했죠. 달곰탕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달콤한 꽈배기로 마무리하는 조합은 망원시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석처럼 여겨지는 코스입니다. 꽈배기 가게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갓 튀겨낸 뜨거운 꽈배기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그는 주저없이 줄에 합류했고 잠시 후 따끈따끈한 꽈배기를 손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바삭한 겉병과 부드러운 속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는 꽈배기를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그저 맛있는 달곰탕 한 그릇을 먹으러 가는 단순한 외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외출이 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 그리고 자신이 왜 이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7,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7,000원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7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장인 정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포용력,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도 베푸는 따뜻한 정이 모두 그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풍부한 예술적 전통,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 등 분명 장점이 많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치안 문제,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문화적 역량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첨단 기술, 엔터테인먼트,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물질적 발전 속에서도 전통적인 인간미와 정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매료되는 이유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빠른 속도와 여유로움이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화합이 동시에 추구되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이죠.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꽈배기를 다 먹고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망원시장의 활기찬 풍경을 뒤로하고 연남동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국의 매력은 화려한 관광지나 고급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골목길 구석구석, 재래시장 한복판, 동네 작은 식당에서 더 진하게 느껴지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한국 사람들의 선함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카페와 레스토랑, 비슷한 디자인의 건물들, 표준화된 서비스 시스템 등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하게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와 동양적인 공동체 문화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런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빠른 발전과 전통 보존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이고 있죠.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원시장의 활기찬 모습,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곰탕, 주인 할머니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던 밥값 계산 에피소드까지 모든 순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마도 그들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댓글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사람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동경과 존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발했을 때 그는 단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몇 년 살다가 다시 폴란드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그에게 단순히 거주하는 나라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폴란드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7,000원짜리 달곰탕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낯선 외국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의 본질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